대표님, 브랜드 경쟁력이 미쳤던데요.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 내지 않으면 금방 누가 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광고부터 집행해서 최대한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비슷한 브랜드를 예전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브랜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동안에 영업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창업자분들에 대한 DB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업변으로도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랑 계약하시죠, 먼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멘트들 아닌가요? 내가 예전에 이런 브랜드 해봤다. 몇 호 전까지 결과를 냈었다. 몇 개월 만에 몇 호 전 결과를 내야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하지 못한다. 원조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광고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영업 대행 하시는 분들이 쓰는 멘트거든요. 영업 대행사하고 미팅하면 광고 돌리라고 하고,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심리상 이 사람한테 맡기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더 절박할수록 내 브랜드가 지금 시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더 잘 기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프랜차이즈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항상 이런 멘트를 듣고 영업대행을 진행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막상 계약도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걸로 상황이 끝났으면 그나마도 좀 나은 결과고,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영업대행 업체에서 아무데나 이제 막 들어간 상태여가지고 브랜드까지 망가뜨려 놓은 상태, 수습이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간 케이스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히 브랜드 막혔다가 성과도 안 나오고 브랜드는 망가지고 오히려 이미지만 깎였다고, 다시는 영업대행 회사하고는 일 안 한다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영업대행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일반적으로 영업대행 회사들은 여러 브랜드, 최대한 많은 브랜드와 계약을 한 후에 거기서 계약이 나와서 수익을 얻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럼 당연히 많은 브랜드의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많은 DB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영업 대행을 하는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바에는 그냥 대표가 직접 영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 브랜드를 만든 대표가 이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나 영업도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왜 영업 대행을 맡기는지, 이 프랜차이즈에서 영업 대행을 맡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못해서? 아니면 영업 대행하는 사람들의 그 영업에 대한 스킬 때문에? 그 설득력? 그런 건 뭘로 만들어질까요? 진짜 다 내려놓고, 진짜 다 펼쳐놓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내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못해서 계약이 안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 영업 대행하는 사람들의 그 스킬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마케팅이나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한테 맡겼을 때 일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롯이 그 기대감 하나 때문에 영업 대행한테 일을 맡기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 대행을 맡기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요. 그 영업 대행을 맡기는 그 회사가 나보다 훨씬 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창업자가 이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 그 이유를, 그 포인트를 잘 집어내서 이 브랜드하고 가장 잘 맞는 상권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예요. 만약에 이 브랜드를 만든 나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난 영업대행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영업대행 회사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순차적으로 매장이 잘 돌아가게끔, 운영이 잘 되게끔, 매출이 잘 나오게끔 매장들이 하나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가 브랜드를 잘 만들고 음식을 잘하고 여기에 특화가 돼 있어서 브랜드 만들어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파트의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 브랜드를 만든 나는 내가 잘하는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시키는데 이 파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영업대행 회사들의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단순히 영업대행 회사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업대행을 맡기는 그 대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브랜드를 만든 대표가 브랜드 초반 때 어느 정도 상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브랜드의 확장에 탄력이 붙기 전까지는 대표가 직접 상담하고 상권 분석하고 매장 찾아서 계약하고 오픈한 다음에 매출 추이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게 떨어진다고 하면 탄력을 받기 전까지는 대표가 영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떤 브랜드를 성공시켰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일을 맡겼다가 잘못되는 케이스 정말 많아요. 실제 영업 대행하는 회사들의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처음에 광고나 영업으로 최대한 많은 업체와 계약을 따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광고를 집행하게끔 해서 최대한 많은 DB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 DB로 창업자들을 설득을 하는 구조예요.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아요. 근데 누구든 대표만큼 고민하진 않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영업대행이라는 건 DB를 받아서 창업자를 설득하는 게 영업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노하우들을 녹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디벨롭 시킬 수 있고 그 전체의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 브랜드가 진짜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창업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포인트에서 창업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면 그 매력을 느낀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더 강조할 수 있고 이게 시장에서 더 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통하는 부분들이 잘 맞는 상권은 어떤 상권일지, 그리고 거기에 비슷한 상권들은 어떤 상권들이 비슷한 상권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히 DB 받아서 영업을 하는 건 그냥 영업 직원 채용해서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하는 스킬, 창업자들을 설득하는 이 스킬 때문에 영업대행을 선택한다면 아마 그 스킬 때문에 브랜드가 망가지는 걸 더 빨리 경험하실 거예요. 영업대행 하는 사람들은 계약이 우선이거든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우선 계약 우선이에요. 창업자가 망설일 때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이 망설이고 있는 포인트들을 과하게 설득하려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영업대행 회사는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창업하신 창업자분, 이 창업자분과 매일 소통해야 하는 이 본사의 브랜드를 끌고 가는 대표와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여기 자리를 들어갔는지 이 매장을 소개시켜준 그 영업 담당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프랜차이즈의 법적인 부분들, 나 처음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너네 이 매장 주변에 있는 매장들에 대한 정보도 받지 못했어.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평균 매출 얼마 이상 나온다고 해서 한 거야.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회사 만들어서 직원들 채용해서 한 달이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이 브랜드를 정말 가맹 사업을 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시장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매장을 개설할 수 있을지, 지금 만든 이 모델이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브랜드 초반에 꼭 체크해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업 대행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브랜드에 광고비를 쓰게 해서 DB를 가지고 창업자를 설득하는 수순으로 가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내가 만든 브랜드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될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업체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서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걸 그릴 수 있는 업체와 진행을 해야 내 브랜드가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브랜드를 맡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요. 이 브랜드의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창업자나 이 시장에서 실제로 통할 만한 그런 설득 포인트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혹시나 미투 브랜드는 아닌지,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먼저 확실한 예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 브랜드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브랜드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와 함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선행됐을 때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면서 어떤 상권에 어떤 식으로 초반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 상권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 브랜드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디벨롭 시키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해요. 이 작업에서 이 브랜드 대표와 서로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 장점 가지고선 생각하고 있는 확장은 내가 생각할 땐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인테리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전면 파사드가 변경됐으면 좋겠다. 주방에 이런 구조는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도저히 설득도 안 돼. 변화가 없어. 지금이 완벽하다고 생각해. 서로 생각 포인트가 달라. 그러면 진행하진 않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설득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 브랜드의 매력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있게 창업자를 설득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나도 막 하고 싶고, 내가 내 가족을 소개시켜줄 정도. 그래서 실제로 영업 파트에서 하는 일은 계약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 전 단계는 브랜드 기획을 같이 하고, 브랜드를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부터 영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브랜드 전략을 가지 않을 뿐더러 빠른 계약을 약속드리진 않아요. 대신 브랜드가 정말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실제 그 구조를 같이 만들고 함께 검증하고, 그 결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오고, 그런 매장들이 여러 개 생겨나고, 그러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창업하신 분들이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그러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을 때 정말 제대로 탄탄하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노력하는, 계약이 나와도 매출이 따르기 때문에 브랜드가 점점 더 성장하고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영업 방식이 정말로 브랜드에 도움이 됐는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설득해서 계약을 가는 건 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브랜드 자체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집중할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거기에 남겨주세요. 저도 좋은 브랜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성장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나길 희망하고요. 함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